안녕하세요. 준청입니다. 11월 셋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 업데이트를 포함한 미국 주간 소식 업데이트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선 이후에 온통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스티뮬러스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데일리 18만 명을 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겨울로 접어드는 상황, 그리고 지난 3월 양당의 합의로 통과된 케어스 액트가 금년 말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고 하네요. 공화, 민주, 백악관, 연준 등 모든 정치 경제계 리더들은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부양안을 통과하고 집행해야 한다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요, 바로 지난 토요일 트윗을 통해 의회가 이제 움직여야 하고 크고 정교하게 진행하라라고 했습니다. Big and Focused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선거 이전에 트윗을 통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바로 더 크게 부양안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현재 처한 양당의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Make it big and focused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즉 크게 하자라는 말과 또 포커스 하자라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충돌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겠죠. 이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최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즉 실업률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비춰보면 대규모의 지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타겟팅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커넬 의원은 지난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패키지, 큰 패키지를 말하는 거죠. 큰 패키지는 필요하지 않다. 작은 수준의 법안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서요, 민주당 측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팍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민주당 안이었었던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안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공화당은 선거 결과 불복과 같은 서커스를 멈추고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일정과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번 주부터 하원이 다시 소집되어 열리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내년 1월 3일 이전까지 마지막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죠. 마지막 세션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까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크게 봐서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 기간 동안에 양당 간의 협상의 타결로 통과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 법으로 확정이 되고요. 빠르면 연내에라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민주당 비서실장 내정자인 로널드 클레이는 이번 일요일 CNBC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Meet the Press에 출연하여 바이든 정부가 열릴 경우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코비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감안해서 이번 정부 내에 추가 지원이 타결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요, 1월 20일까지 타결이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당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열리고요. 백악관 또 상하원의 다수당 등이 확정되고 난 뒤에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또한 낮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요, 금년 12월 11일까지에 대해서만 연방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상을 해서 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연방정부 폐쇄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을 텐데요. 양당이 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테니 이 사안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가장 시급하게 간주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중에 몇 가지 사안들, 즉 스티뮬러스 체크라던가 연방정부 실업수당 연장안,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 등의 지원안은 이번 연방정부 예산안의 협상과 함께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인 거겠죠. 이상 대선 이후 지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스티뮬러스 협상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현안들로 인해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더 엄중해지는 코비드 상황을 감안해서 양당이 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바라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